안녕하세요. 마음심 박종찬 한의원 박종찬 원장입니다. 오늘 영상은 불면증과 미소포니아가 같이 나타난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미소포니아는 앞서 영상 같은 곳에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소리 자체를 듣는 그런 문제보다는 정신적인 여러 문제와의 연관성이 많습니다. 관련 내용은 제가 청각감염증은 물리적, 미소포니아는 정신적이라고 설명을 드렸던 이전 영상을 찾아보시면 조금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소포니아는 우울증, 불안증, 분노 조절 장애 같은 정신질환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나타나는 빈도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불면증, 우울증을 같이 가지고 있는 이와 연관된 미소포니아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환자는 30대 중반 여성이었고 증상의 시작은 내원 시점으로부터 대략 2개월 전 2개월 전에 처음으로 발생했던 비교적 이제 얼마 안 된 미소포니아 증상이었고요. 근데 이제 환자가 본인이 소리를 싫어한다 혹은 예민하다라고 판단을 했던 계기 자체는 10대 때부터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부모님과의 관계가 10대 때 좀 많이 삐걱거렸고 그 과정에서 부모님이 내는 어떤 소리를 본인이 좀 싫어했다 이런 기억을 이야기하셨는데 그거는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니까 그냥 부모님 자체를 좀 말하자면 거부하는 감정에서 나온 것이지 미소포니아라고 판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병 시점은 10대 때가 아니고 비교적 더 최근의 문제가 아닌가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분의 내원 시점이 작년 초니까 코로나19가 이제 발생이 되어서 우리나라에 한창 문제가 굉장히 커지는 시점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점쯤에는 전 국민이 나가면 안 된다, 집에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자가격리 비슷하게 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그 당시에 직장 문제 그리고 밖에 못 나가는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상황이 좀 겹치면서 우울증과 불면증이 같이 발생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런 증상이 생겼던 것이고 그때 그 증상에 대해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았고 약을 1, 2개월 정도 복용을 했습니다. 항우울제를 복용을 했고 우울증 증상은 한두 달 정도 치료 후에 많이 좋아졌는데 문제는 불면증의 부분이 그러니까 수면 정확하게 말하면 입면장애 그러니까 잠에 들지 못하는 문제가 별로 개선이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우울증 약을 끊고 이제 수면제는 받아놓고 간헐적으로 복용하는 상황이었는데 입면장애가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불안해지고 그 이후에 이제 미소포니아 증상이 발생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울증, 불면증, 그리고 미소포니아 이런 순서로 발생이 된 것이죠. 그래서 정신과약은 이미 끊은 상태인데 또 미소포니아가 발생되니까 환자는 좀 많이 그것 때문에 이런 소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근데 그 발생 양상이 조금 특이한 편이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환자가 반응하는 소리는 낮과 밤이 달랐는데요. 낮에는 본인의 집에 있으면 집 앞에 놀이터에 아이들이 노는 소리 그러니까 아이들이 노는 소리가 약간 고음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유독 그 아이들이 노는 소리를 들으면 굉장히 거슬리고 갑자기 화를 주체할 수 없다거나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야간에는 이제 옆 사람 그러니까 남편이 숨소리 그리고 코 고는 소리 이런 소리에 반응을 하고 또 야간 같은 경우에는 동물 소리 예를 들어서 개가 짖는다거나 아니면 고양이가 우는 소리 같은 것에 반응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요런 약간 특이한 증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보통 미소포니아에 있어서
대체로 소리가 싫어지는 것 같은 경우에는 그 계기나 이유가 어느 정도는 이제 이해가 가는 이유가 있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싫은 사람이 그 소리를 낸다거나 혹은 그 소리가 어느 정도 나를 놀라게 만드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놀란다는 부분이 미소포니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데요. 미소포니아가 있는 분들은 소리를 들으면 당신이 놀라는 감정을 느낀다 라고 이야기하면 상당히 공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리가 싫어하는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가 또 있을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소리가 나를 놀라게 만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놀라게 만드는 부분에서 두근거림, 여러 가지 반응이 나타나고 거기에서 부정적 감정들이 같이 유발이 되는 겁니다. 주로 이제 분노라든가 어떤 이제 심하면은 뭐 다른 우울이라든가 뭐 불안감 이런 것들이 같이 발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놀란다는 말, 다르게 표현하면 불안감을 유발시킨다, 불안감을 자극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놀란다는 말이 좀 중요하니까 한번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러니까 이 환자를 처음 봤을 때 그 환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아주 깊은 부분, 내면의 아주 깊은 부분,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릴 적에 10대 때 부모님과의 사이가 안 좋았던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너무 깊이 들어가면 오히려 원인에 대해서 상당히 오해를 하고 치료를 잘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장 단순하게 최근에 나타났던 것들을 중심으로 처음에 치료를 진입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 처음에 해결의 어떤 실마리를 잘 잡을 수 있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 바로 최근에 나타났던 수면장애와 미소포니아가 그러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꼭 정신적인 증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신체적인 증상과 미소포니아가 서로 이런 식으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체적인 사인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울증 발생 이전에는 이분이 분명히 불면증 같은 문제가 따로 없었고, 그리고 불면증의 문제는 최근에 발생되면서 그 이후에 미소포니아가 따라온 것이 맞기 때문에 선후관계도 어느 정도 맞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잠을 잘 잔 날과 잠을 못 잔 날의 미소포니아 증상 차이가 상당히 극명하게 나타났습니다. 그게 이제 결정적인 부분이었던 거죠. 그래서 치료는 가장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 잠을 잘 자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잠을 잘 자기 위한 어떤 치료를 이제 시작을 했던 것이고요. 잠에 대한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수면 리듬 같은 경우에 이제 수면 리듬이 흐트러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일주기 체온 리듬이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몸의 어떤 체온 리듬은 처음에 이제 새벽에 가장 낮은 저점을 찍었다가 점점점 높아지는 곡선을 그려서 저녁 이제 6시경이 되면 가장 높은 이제 고점을 찍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잠이 드는 새벽까지 쭉 하강 곡선을 그리게 되죠. 그래야 우리가 잠을 자는데 무리가 없게 되는데, 문제가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저녁 시점부터 오히려 더 체온이 상승한다거나 아니면 저녁 시점부터 체온이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주기 체온 리듬이 깨지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입면장애, 그러니까 잠이 잘 들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되게 됩니다. 이분의 경우가 일주기 체온 리듬의 문제가 발생된 경우에 해당이 되었던 것이고, 그래서 치료는 한약을 통해서 이상 체온의 부분을 바로 잡히도록 치료를 하면 됩니다. 그 치료를 했고 이분이 그 결과 수면 상태와 컨디션이 개선되면서 소리에 대한 민감성이 따라서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좋아졌고요. 여기까지 과정을 보면 상당히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은
이렇게 초기 과정을 겪고 나서 미소포니아 증상이 100% 해결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해결을 하고 나면 어느 정도 지점에서 멈추고 그 다음 문제가, 그러니까 복잡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문제가 드러나기 때문에 지속적인 상담과 약의 변화가 필요한 것이죠, 원래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렇게 단순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분은 그냥 이 수면 문제를 치료하니까 그 이후에 미소포니아 문제가 한 7~80% 그냥 사라져서 그 이후에는 그냥 마무리가 된 케이스입니다. 원래는 이분이 이제 제가 예상하기로는 10대 때 느꼈던 어떤 예민함의 부분, 그리고 우울증이 근본적으로 코로나19 시점에 우울증이 발생된 원인의 부분까지 조금 더 접근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환자 입장에서는 조금 급한 불이 꺼지고 나서 치료를 급하게 마무리하게 된 그런 케이스에 속합니다. 이후 이제 3개월 정도 후에 혹시 증상이 재발하지 않았나 해서 확인을 했는데, 다행히 증상은 재발하지 않고 그대로 잘 유지하고 있었고, 수면의 부분도 다시 나빠지거나 한 게 없이 그대로 잘 유지가 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소포니아가 어떤 단독으로 나타난다기보다는 다른 문제 전후에 같이 연관성을 가지고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이 사례는 그런 케이스 중에서 비교적 단순한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한번 미소포니아가 있는 분들은 이런 문제가 본인에게도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케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